안녕하세요. 한국의 여러분들. 저는 어느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독일에서 온 루카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사랑하는 제 예비 신부와 함께요. 제 사랑은 지우라고 해요. 어쩌다 만나게 된 것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지우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루카스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 사는 루카스 슈바르츠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동차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베를린에서도 손에 꼽는 부자이십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들도 아주 부유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뭐하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정확히는 저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질투가 많았어요.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 자라면서 늘 형과 비교당했거든요. 부모님은 저희 형제를 수준 높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셨죠. 형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공부가 싫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아니라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죠. 그게 제 취미였습니다. 열심히 그려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형이 높은 성적을 받아오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때부터 저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자라나 저는 10대 중반쯤 되자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더 공부하는 담을 쌓으면서 살게 됐어요. 성인이 되면서는 더욱 방탕해졌죠. 어릴 적과는 달리 당당하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클럽에 가서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렸어요. 많은 여자들과 만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돌이켜보면 모두 속 빈 강정 같은 인연들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교감한 것은 없고 단지 유해만을 위해 서로를 찾은 것이었거든요. 여자들은 제 돈을 보고 저를 계속 만났던 거겠죠. 그렇게 사는 저를 보고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엄청 때리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면서 왜 이 모양으로 사냐고 하셨죠. 계속 이럴 거면 내쫓는다기에 그럴 수는 없어서 정신 차린 척 했습니다. 일단 직업부터 가지란 말씀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가차없이 무시당했고 아버지가 아는 분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도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 구실하는 척이나 했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다니니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평생 논팽이로 살아온 제게 딱딱한 업무는 너무 어려웠어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농담을 한 거였는데 다들 그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그랬었다는 것을요. 직원들은 제 사정을 모르니 불편해했던 것이었죠. 보다 못한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로 이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전 회사에서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노력 없이 큰 회사에 들어온 걸로 욕먹지 않으려고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죠. 그렇게 몇 달 지난 뒤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사람 됐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전에 비해서는 사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 느껴온 공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심리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게 애정결핍의 증상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형과 늘 비교당하고 꿈을 무시당하면서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저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성을 만나죠. 건강한 사람과 다른 점은 이성을 만나면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죠. 저는 처음에 이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인에게 늘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고 스킨십을 많이 했죠. 전화하기를 좋아해서 전화를 자주 했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몇 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마르려 했죠. 몇 번 그렇게 만났는데 모두 저를 지겨워하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에게 질려버려 아예 누구든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정 없이 이성을 대하는 사람이 되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가볍게 만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했거든요. 몇 달 만나다가 점점 제게 깊은 감정적인 교류를 원하면 헤어졌습니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바람을 피우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도 연인이라고 못 박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났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성과 같이 있는 시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내고 혼자 있게 되면 역시나 외롭더군요. 그런데 갈수록 이성과 같이 있는 시간에조차 외로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성과의 관계를 놓을 수 없었어요. 제가 종종 즐기던 장문도 놓고 관계에 매달렸습니다. 재미없지만 이거라도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런 저를 보던 한 지인은 제게 약물을 권하더군요. 루카스, 이거면 내가 평소에 느끼는 권태로운 감정들, 외로운 감정들 생각도 안 나게 돼. 이건 중독성이 심하지도 않아서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고 잘 걸리지도 않아. 지금 내 모습이 예전에 날 보는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거 하나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씻은 듯 사라진다던데 너무 큰 유혹이었죠. 저는 이런 고뇌와 더러운 관계들로부터 지쳐 있었고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형이 저를 잡아주었어요. 제가 지인에게 가서 약을 얻으려던 날 형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헛짓거리 그만하고 여행 다녀와. 그렇게 저는 거의 강제로 공항에 끌려갔고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타서도 제가 어디로 가는 줄 몰랐어요. 작은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는 것을요. 아니, 왜 이런 나라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국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라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아는 것이 아예 없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형이 저를 한국에 보낸 이유는 당시에 한국이 약 관련해 청정국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 도착했습니다. 내리긴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비행기에서도 휴대폰을 만지지 못했기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운지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 정보를 모으기로 했죠. 그 전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 가까이에 있는 카페부터 갔습니다. 카운터에 여자 직원이 서 있었죠. 저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주문하겠냐고 물어오는 목소리가 그토록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며 그녀를 힐끔거렸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쳤는데 싱긋 웃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거라곤 얼굴과 목소리뿐이었지만 내 진짜 첫사랑이구나 생각했어요. 이후 저는 그녀를 보기 위해 일부러 매일 공항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커피를 사 마시며 눈도장을 찍었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되더군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서로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조금씩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저는 그녀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고 이후 공항 밖에서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우였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공항에 오는 제가 의아했다고 해요. 매일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나 싶었다면서 말이죠. 밖에서 몇 번 더 만났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사귀자고 했는데 차였습니다. 거부당한 게 너무 슬퍼서 관두고 싶었지만 지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루카스, 나도 내가 좋지만 아직 우린 서로에 대해 잘 몰라. 너와 만나게 된다면 신중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 조금 더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자. 지우가 너무 좋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우는 부유한 저와 달리 아주 검소한 태도를 가졌고 수수하게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었죠. 지우, 이거 저번 주에 입었던 옷인데 또 입었네? 왜 비싼 거 알고 산 거 고르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말이 그녀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우는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며 그냥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정이 나쁜 건 교제 직전에 알게 되었죠. 저는 지우와 잘 되기 위해서 한국에 무한정으로 머물렀어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개월이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사귀어도 될 것 같다. 라고요. 그 전에 지우는 자신의 집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루카스, 너와 사귀지 않으려고 했어. 우린 소득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평생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해. 그런데도 괜찮다면 나도 내가 좋아. 그녀의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건 안타까웠고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조차도 가시밭길을 것을 예상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좋으니 저는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녀를 만나며 제 결핍이 치유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사귀기 전에도
사귀고 난 후에도 다정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며 감정적으로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지우와 있으면서 저는 비로소 충만해졌고 별빛, 벼랑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와 지우는 결혼을 약속했고 오늘은 웨딩드레스를 피팅해 보러 가는 날입니다. 지우와 연애하면서 어쩌다 보니 아예 한국의 터를 잡고 살게 되었네요. 직장도 이곳에서 제 힘으로 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우에게 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사랑해, 지우. 지금까지 한국 여성을 만났다가 인생이 바뀐 루카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네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